주의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역 상황이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처럼 들렸던 상황이 이제는 임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군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란은 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민감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경제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국가들이 함선, 항공기, 연료, 방공 시스템, 중장비를 이동시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과시가 아닙니다. 물론 외교 그 이상이며 전쟁의 물류 단계, 즉 공격의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말판 위에 말들이 모두 놓이면 남은 것은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최근 몇 시간 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러햄 링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정말 민감한 상황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란 드론이 항공모함 바로 위에서 촬영한 영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장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이란이 항공모함 위에 드론을 띄워도 탐지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위험은 물론 임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정권과 연관된 언론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러햄 링컨 전투단의 접근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매우 첨단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것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 이브라힘 레자는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유튜버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란에서는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도로 짧은 시간의 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이란 배치를 막기 위해서이며 그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메시지들은 매우 모호하고 열려있는 상태로 남겨둡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진전되어 보이는지 이해하려면 실제 배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그 지역에 배치해 놓았거나 도착 중인 모든 전력을 그 지역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배치의 중심축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공격 배치로 호위함과 항공단이 함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전투기, 방어와 공격, 네트워크 조정 능력을 갖춘 이동식 전쟁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조지 H.W. 부시함이 버지니아주 노폭을 출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종 목적지가 항상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작전상 여러 선택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모든 대규모 공중작전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급유기 항공기들입니다.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많은 급유기 항공기가 배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장거리 공격을 지속하려면 폭격기와 호위기가 공중 급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즉 대규모로 급유기 항공기가 보인다는 것은 단순한 사소한 일이 아니라 준비라는 의미입니다. 급유기 외에도 감시 조정 임무 항공기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예를 들어 RC, EI-35 등이 있습니다. SESI-30과 같은 전자전 항공기, 그리고 E-3A와스와 같은 조기 경보 및 통제 플랫폼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보고, 듣고, 조정하고 전자전과 감시를 수행하는 항공기들입니다. 이런 항공기들이 급유기와 함께 있으면 그림이 분명해지고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폭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52, BIL 스피릿 이동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폭격기들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보통 대규모 배치 전에 사용하는 항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지에서 이륙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이들이 이동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힘의 과시일 수도 있고 지난 6월 12일 전쟁에서 보았듯이 전략적인 기만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군사적 선택지가 점점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 차원에서는 군용 수송기 비행이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C-17 수송기가 밤에 중동에서 도착했고 일주일 내내 해당 지역의 미군 기지로 향하는 고고도 비행이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거대 수송기 COM 슈퍼 갤럭시도 도착했습니다. 이는 미국 최대 군용 수송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수송기 중 하나인 이 비행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중장비, 탄약, 예비 부품, 그리고 물론 인원까지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 공군 수송기가 물류 거점을 이용해 요르단으로 향하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르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은 작전 지역 근처에서 다른 먼 지점들보다 더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요르단은 이란 진입의 주요 지점입니다. 여러분께 공유할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 지역에 배치된 공군력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전 지역 전체에 가까운 지상 기지들에 미국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산티 기지에 매우 많은 수의 전투기와 직접 공격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F-15 이글과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37대가 배치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전투기들은 정밀 타격과 장거리 공격에 특화된 항공기입니다. 한편 영국의 로열 에어포스 레이크니스 기지에서는 미국이 약 35대의 F-15E와 54대의 F-35A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과 적대적인 영공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몇 시간 만에 이 지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도 약 24대의 열 항공기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폭격기들, 근접 항공 지원과 지상 목표물 공격에 특화된 플랫폼들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는 현재 배치된 공군 무기고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F-15 72대, F-35A 54대가 있으며 약 24대 더 있습니다. 중동 일대의 기지에서 운용 중이거나 운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배치가 아니라 지상에서 강도 높은 공중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구성된 전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공군 전체 전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공군이 보유한 가장 첨단 전자정인 A-37 콜2 전투기의 배치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민감한 움직임이 추가됩니다. 이 전투기는 범유대 있는 기지에서 출발해 독일의 람센 공군 기지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급유를 위해 잠시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 급유가 완료되면 이 전투기는 이란의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는데 약 12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플랫폼은 단순히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플랫폼의 역할은 적의 레이더, 통신, 지휘 체계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즉, 작전 전이나 도중에 적을 눈멀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공격에서 레바논 영공에서 작전을 펼쳤던 동일한 전자공격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호출기 장치를 사용했고 유명한 바이퍼 작전에도 참여했죠. 이것만 봐도 이 부대의 실제 작전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아직 이동 중이라 작전 위치까지 몇 시간 더 걸릴 예정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에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관리가 말한 대로 24시간 이내 공격이 있을까요?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저는 전문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안티구아 왕 아노시에트라. 이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첨단 전자방어, 전자전, 전파방해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공격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충돌이 일방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기술전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공격 외에도 아주 강하게 들려야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방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격하면 이란이 대응하고, 이란이 대응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군 기지나, 아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미 말했듯이 미군 기지와 해군 자산을 공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또한 첫 번째 보복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내에 있는 20개가 넘는 다양한 목표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의 방공망 강화가 언급되었으며 패트리엇이나 TAC 같은 미사일 요격 및 주요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관련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모든 언론에서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부터 이스라엘 국방장관, 군 고위 지휘관들까지 모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으며 공격과 방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만에는 미국의 구축함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방공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로에 대응에 특화된 함정들도 있습니다. 왜 기뢰일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위험한 도구 중 하나가 해상 기뢰와 비대칭 공격입니다. 이 해군 배치 외에 더 민감하고 눈에 덜 띄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미국 잠수함이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상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잠수함, 즉 SSGN으로 보이며 이 플랫폼은 최대 54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국이 수중에서 대규모이면서도 조용하고 물론 고정밀의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기나 항공모함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전략적 인프라, 방어 시스템, 지휘센터, 그리고 심층의 군사 표적을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이 움직임이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에서 상당한 발전을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매우 명확한 억제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사일 위협과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몇 시간 만에 뒤흔들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분쟁 시 해협 완전 봉쇄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폭발보트, 앞서 말씀드린 해상 기로에 그리고 미사일로 무장한 플랫폼들이 완전한 봉쇄를 압박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군, 특수부대, 그리고 해안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최고 경계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란 정권의 정규 해군과 해군 부대 모두의 준비 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란의 잠수함 파테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 페르시아만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내가 여기 있다, 너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도 잠수함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강하게 퍼지고 있는 허위 정보에 제동을 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중국의 군용 화물기 16대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테헤란에 착륙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현재까지 아무런 실제 근거가 없으며 이란 언론, 중국 언론, 아랍 언론 어디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보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해당 사실과 추정 비행에 대한 검증 가능한 기록이 없으며 공개 항공 추적 플랫폼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최근에 중국 비행기, 즉 유명한 이 10기들이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투하하고 있다는 영상이 퍼졌던 다른 사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로 믿었지만 곧 거짓임이 드러났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보전과 군사전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와 소문, 맥락에서 벗어난 영상을 섞는 것은 혼란과 비현실적인 기대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는 이미 충분히 심각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들이 있어서 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SNS에서 보는 것들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SNS가 온통 뒤덮여 있으니까요. 이제 이란의 실제 능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란이 정말로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을까? 책임 있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드론, 해군, 잠수함, 그리고 비대칭 전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어망, 호위함, 센서, 강력한 화력으로 작전합니다. 항공모함은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충돌에서는 모든 것이 조정, 포화 공격, 순간의 생존,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빨리 격화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군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됐고 반가수에 손가락을 얹었다며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계산착오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죽음을 건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말로는 그곳엔 양보, 휴전, 협상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 전쟁은 패자와 승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이란 내부 상황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주도하는 정치적 동력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시위 속에서 매우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탄압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망자와 구금자 수가 매우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가 단체와 공식 통계 사이에 수치가 다르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2만 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매우 심각한 내부 폭력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되었고 일부 유럽 항공편이 이스라엘과 인근 국가들로의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인지된 위험이 높아지고 보험사들이 매우 불안해할 때 흔히 발생합니다. 한편 사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지역 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그리고 영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이들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물류와 정보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위기의 현실입니다. 많은 정부들이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공개적으로 참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 일부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들끼리 체결한 특정 협약에 따라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왓츠앱을 통해 비공개 그룹에서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하루 종일 알림과 업데이트를 전해드립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상황을 살펴보죠. 이스라엘은 단순한 지리적 이유로 인해 전선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당국과 공식 소식통에서는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지침 변경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만약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첫 공격 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겪어 역학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강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소식통만을 듣고 소문에는 협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긴장 상황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께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제가 정보를 걸러내고 검토하며 확인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아시다시피 제 의도는 추측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는 정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사람들을 겁주려 한다고 합니다. 사실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일을 높이 평가해 주심을 압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의 수장 브래드 쿠퍼 제독은 어제 이스라엘에서 참모총장 에알 사미르 장군 및 이스라엘 고위 지휘관들과 만났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단순히 커피 한잔 하러 오는 의례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입니다. 그의 전임자인 유명한 마이클 쿠릴라가 바로 이곳 이스라엘에 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정기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작년 일이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2025년 6월 8일이었습니다. 5일 후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12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의 시작으로 이란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위 군 지휘관들의 이스라엘 방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다마스쿠스에 있었고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와 아이시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국경을 통한 헤즈볼라로의 무기 밀수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체 상황을 주시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란과 문제가 터지면 다른 사안들도 모두 불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정부 내부의 논의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보고되었습니다.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미사일 시스템, 인프라, 지휘센터, 정유소, 그리고 이란의 군사 및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전략적 핵심 지점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문이 열리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혹은 돈 본인이 말했듯이 지옥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여러 참모들이 공격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인사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중 그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현재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사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로 끝나고 전쟁까지 가지 않도록 또 다른 가능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방문을 계기로 매우 강경한 요구가 있었으니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건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권력을 잃지 않고 협상은 매우 취약해지며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내세운 여러 조건 중 3가지를 보시죠. 첫째,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지요? 둘째, 이란이 지역 내 대리 세력과의 관계를 끊고 지원을 중단할 것. 이란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란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공격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런 조건들, 그 어떤 것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아야톨라가 정말로 궁지에 몰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오늘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권력 측근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벙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매우 깊은 곳에 있고 물론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위치이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모사드의 촉수에게는 그리 낯선 곳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측의 발표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자신의 벙커 중 한 곳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하메네이와 함께 지하시설에서 특별보안 속에 활동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즉, 그들은 지휘본부도 그 아래로 옮겼다는 뜻이며 이는 정권이 실제로 치명적인 타격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타당합니다. 이 상황이 쿠데타, 보복,
긴장 고조로 끝날지 아니면 군사적 압박에 따른 막판 협상으로 끝날지가 관건입니다. 대화가 논의되지만 이란 정권에 매우 가혹한 조건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결과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양측이 대립하면 타협 여지는 매우 좁아집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시계가 계속 돌아가며 작은 실수도 큰 대가를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좁은 도르무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물론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또 만나요.